학회에서 인정해주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독자적으로 자꾸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냐.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것과 논문화돼서 이것이 논문으로 게재되고 출판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닥터나이키의 TMI 진료실 유익희 원장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이제 영상을 찍고요. 거기에 대한 댓글을 이제 꼼꼼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학회에서 인정해주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왜 닥터나이키는 그러면 학회에서 인정해주는 수술을 인정하지 않고 왜 독자적으로 자꾸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냐. 학회가 틀리고 네가 맞다는 거냐, 당신이 틀리고 학회가 맞다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해주셔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실업교정병원들이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제 포장을 해서 아무래도 환자분들이나 고객분들한테 우리께 제일 좋아요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면에 이 학회에서 인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본질이 뭐냐, 정확한 표현이 뭐냐, 이제 요걸 한번 오늘은 안과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의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학회와 학술대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안과 전문의가 되고 나면 우리가 강제는 아니지만 일단 적어도 안과 전문의 자격증을 제공한 대한안과학회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1년에 이제 제가 회비를 내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건데요. 본인이 하고 있는 세부 전공에 따라서 또 가입되어 있는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대한안과학회 회원이지만 대한백내장 굴절수술 학회라고 하는 학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요. AAO, ASCRS 같이 미국 학회의 회원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IRSS, 아파오, APACRS, ESCRS처럼 본인의 국적이나 경험과는 관계없이 내가 그쪽 학회에서 제공되는 좋은 정보와 자료들을,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여러 회원들과 인적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얼마씩 돈을 내고 학회 소속으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학회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회원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연구를 발표하고, 근데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의 주장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서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남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끔 학술대회라는 것을 개최해요. 그래서 학술대회에 물론 초대를 받아서 당신이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으니까 당신의 업적을 좀 발표해 주세요 라는 것 말고, 이제 내가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내 걸 한번 말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결국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초록을 저희가 일단 그 학술대회가 개최되기 한 3에서 6개월 정도에 먼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이 초록의 그 질을 보고 얘는 요번에 와서 학술대회에 와서 본인 거를 발표할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을 해주시거든요. 저는 이제 2023년도 아파오의 초록의 리뷰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 초록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떤 초록들은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허접해가지고 이거는 공유하는 게 좀 그렇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그 일정한 기준이 굉장히 낮긴 한데 기준만 통과한다면 학술대회에 와서 발표를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학술대회에 제출되는 초록은 채택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높은 확률로 채택된 이 본인의 구연 혹은 포스터 혹은 비디오로 발표되는 본인의 주장은 이 학술대회에서 인정을 하고 안 하고와는 관계없이 이 학회에서는 이 학술대회에 당신이 당신의 연구를 발표할 수 있어요 라고 그냥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실은 그냥 발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학회에 논문을 제출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논문을 제출했다라는 건 그 학회가 가지고 있는 저널이라고 하죠. 논문집에 우리의 논문을 게재하게 되는데 그걸 보통 피어 리뷰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피어 리뷰는 우리가 내가 쓴 논문을 제출을 하게 되면 2분에서 3분 정도 되는 전문가가 본인이 제출한 논문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기존 논문들과 비교해서 진보된 어떤 기술이나 역량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첨삭을 해줘요. 그래서 리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리뷰어들께서 이제 코멘트를 단단 말이죠. 그래서 논문을 쓴 분한테 다시 보내고 그분이 그걸 토대로 또 본인의 논문을 수정하고 이제 이게 한 2-3번 이상 왔다 갔다 뭐 그거 없이 바로 통과가 되면 제일 좋은 일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통해서 논문이 수정되고 결국 논문이 채택이 돼서 논문이 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것과 논문화돼서 이것이 논문으로 게재되고 출판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었던 투데이 라섹 이걸 한번 저희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아직 논문화된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찾지 못했는 거라면 댓글에 투데이 라섹 관련해서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한번 좀 링크를 줘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꼼꼼히 읽어볼게요. 근데 적어도 어제까지도 제가 검색한 바로는 한국 의사분께서 투데이 라섹 뭐 혹은 트랜스-PRK 관련해서 논문을 쓰신 건 없단 말이죠. 근데 아주 많은 병원에서 투데이 라섹을 하는 많은 병원에서 이건 학회에서 인정을 받은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는 제가 자꾸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것이 학회 인증 뭐 혹은 학술대회에서 그냥 발표를 하고 끝낸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논문화까지 진행이 돼서 대중들께 설득이 될 만한 과학적인 구성을 가진 그런 연구였나 이렇게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란한 수식어에 혹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적어도 이 담당하고 있는 혹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 의사가 어느 정도의 깊이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비앤빗은 실은 1차 의료기관이어서 진료에 조금 더 매진하는 기관이긴 한데 아주 처음부터 이 논문화 작업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저희가 지난 25년간 작성한 논문 개수를 세어보니까요 197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 의원에서 이 정도 개수의 논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이 발표됐다는 건 결국 그 다수의 이 의과학자들이 이 분야의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닥터 나이키의 TMI 진료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